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정말 내리막을 걸어가면서 언제까지 빠질 수 있을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가 오늘 1.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오늘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31,50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1.83% 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4,000선을 고지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8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을 세웠던 만큼 오늘은 이제 방향을 꺾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장 대비 2.14%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페드의 9월 FOMC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요. 그간 이 자산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되돌리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채권 같은 경우 최근 금리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금리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10년물이 오늘 7bp가량 내리면서 3.26% 나타냈고요. 2년물도 5bp 이상 내리면서 3.45% 나타냈습니다. 3시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내려서 3.43%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어제 달러 지수가 110을 돌파를 하면서 이 기록적인 강세를 이어나갔었는데요. 오늘 어쨌든 조금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전장 대비 0.6%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9.5선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유가가 전장 대비 이제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1.94달러에 10월물 WTI가 마감을 했습니다. 배럴당 80달러대 겨우 지킨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100달러를 상회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이 세계 경기가 둔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유가 레벨은 1월 이후 이제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랠리를 보였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이제 오늘 뉴욕장 시간 중에 19,000달러 아래로 한때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 무렵에는 19,000달러 회복을 하면서 그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뉴욕 시간 장중에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반등한 데에는 뚜렷한 호재는 없었지만요. 그간에 이 과도한 하락세가 있었다라는 전체적인 시장의 인식이 지수 반등을 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워낙 이제 많이 떨어진 레벨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대비한 리워드가 괜찮아진 수준이라는 판단도 일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한 방향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작용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월가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3주 동안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어제 기준으로 6월에 우리가 기록을 했던 저점에 근접을 한 상태이고요.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대비 리워드도 생각보다 괜찮아진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포지셔닝 또한 또 더욱더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페드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전에는 이 페드의 어떤 연방기금금리 전망치가 조금 비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 점점 더 이런 공격적인 긴축을 반영을 해가면서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이 단기적인 랠리를 지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바운스, 즉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증시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이제 다른 투자은행 중에 S&P 500 지수 전망치 하향 콜이 나왔습니다. UBS가 기존의 S&P 500 전망치를 4,150으로 제시를 했던 것을 4,000으로 150포인트 하향을 했는데요.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위험을 고려를 했을 때 기업들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가 랠리를 했지만 지금 월가에서 이 랠리가 과연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제 뉴욕에서 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브레이너드 의장의 발언 이후로 이 주가가 좀 랠리를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장 심리를 전체적으로 부스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의장 우선 기본적인 스탠스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하고 통화 정책은 당분간 제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빠른 긴축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릴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긴축 과정을 너무 과도하게 엑셀레이터를 너무 연준이 과도하게 밟아서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연준의 정책 실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해석이 되고요. 이 발언에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좀 상방 탄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연말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이사는 최근 FOMC에서 투표권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빠른 긴축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멘트가 오늘 시장에 일종의 안도감을 좀 펼쳐준 것 같습니다.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했던 발언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인플레가 지금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기에는 고사하고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도 이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인플레 고점을 우리가 찍었다라는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긴축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또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위험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9월 회의에서 얼마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 경제 활동이 어땠는지를 연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보고서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직전에 발표된 베이지북 대비해서 미국 경제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총 수요가 추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 조금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압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9월 FOMC가 거의 2주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은 7 월에도 이제 연속 세 번째로 75 bp 자이언트 인 스텝이 이뤄질 가능성에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제 9월 FOMC 전망에 대해서는 75 bp 인상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75 bp 쪽으로 이 대세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연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긴축 관련 발언을 해 왔고요. 또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이 페드의 조금 어떤 소식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자이긴 하지만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으로 보도를 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 닉 타마리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오늘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페드가 이번 9 월에도 75 bp 금리 인상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경로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2 주라는 시간이 남은 상태이지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대세는 75 bp 인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간 장중에 이제 80% 이상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마감 무렵에는 이제 이거 80% 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중앙은행 오늘 또 정례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금리를 75 bp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금리 인상 폭이었는데요.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5번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 월부터 금리 인상을 연준에 발맞춰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4월 그리고 6 월, 7 월, 9 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7 월에 100 pp를 올리면서 굉장히 깜짝 1%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폭을 이제 쪼금 줄인 수준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이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지금 2.5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원래 2.5%였는데 오늘 3.25%로 올렸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S&P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종목만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또 오늘 특히 금리가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빅테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모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올랐고요. 애플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오늘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아이폰 14를 공개를 했고 또 이 시장 예상과는 달리 이 가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 오늘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테크 분야에서의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초우량 회사에서 이 감원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에서도 이 감원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정말 이 테크에 종사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좀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구글과 알파벳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회사를 지금보다 20% 이상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력을 크게 늘려오면서 오히려 쪼끔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CEO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용 속도를 쪼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인터뷰 같은 거를 freeze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뭐 감원을 한다든지 요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CEO의 발언 속에서도 구글 오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또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오늘 넷플릭스가 4.8%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넷플릭스가 이 비용 감축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줄이고 또 이제 회사 내부의 비용을 감축하고 또 이제 좀 월급이 많이 나가는 시니어보다 주니어 스태프를 늘리는 방안 등으로 비용을 상당히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넷플릭스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이 맥쿼리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기존에는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중립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고 기반한 좀 저렴한 이 멤버십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법원에서 그 트위터와 머스크의 공방에 관련된 이런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나온 그 내부 고발자, 이 가짜 계정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이제 증인으로도 신청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핵심적인 어떤 쟁점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변호인단에서 이 변호를 이제 변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런 내부 고발자에 관련된 주장을 이 머스크 측의 소장에 포함을 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머스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7일 날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만큼 관련 투자자분들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900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